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김나영씨 건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김나영씨가 사실 컨텐츠로 다뤄진 게 한 달 전쯤 돼요. 좀 지났는데 그동안 사실 말들이 좀 많아서 저도 이 정보 저 정보 한번 취합을 해보고 그래도 어떤 게 조금 더 확실한 정보인가를 확인하고 또 약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 모두가 아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에서 도보로 한 3, 4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셨고, 다행히 이제 가지상권에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한가운데 있는 코너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그 강남역 상권 분석하던 때 찍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해당 상권은 여기 신노현역부터 강남역까지 데이트 위주로 하는 이제 상권이 있는 거고요. 그 건너편에는 이제 주로 이제 수유상권들이 자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먹자 상권 안에 이제 이면에 있는 이 먹자 상권 안에서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카페랑 또 먹을 수 있는 유일하게 이제 좀 가지상권으로 뻗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입을 하셨어요. 모두 다 알다시피. 그래서 총 99억에 매입을 하셨고, 대출을 알아보니까 50억대라고 하는데 한 58, 5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59억으로 한다면은 이제 자기 자본은 한 40억 정도 들어가게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신기한 거는 대부분 연예인분들이 매입을 하셨을 때는 법인으로 매입을 하셨는데, 김나영 씨는 이제 개인으로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법인과 개인의 차이는 좀 많이 있는데, 개인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뭐 이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좀 더 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오래 갖고 있을수록 세제 혜택을 조금 더 받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개인 선택이니까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해당 토지는 55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64평, 그래서 건폐율이 43%, 용적률이 76% 좀 안 되는 거는 이제 지하가 이제 있는데, 지하 1층이 이제 1층처럼, 지상 1층처럼 노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적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아는, 원래 이제 여기가 2021년에 이제 다른 법인이 매입을 해서 한 30% 정도, 29% 정확하게 이제 차익을 보고 이제 김나영 씨한테 매매를 하게 된 거고요. 99억인데 이제 55평이니까 평당가는 1억 8천. 이제 이게 비싸냐 비싸지 않냐를 두고 엄청난 이제 논쟁들이 계속 이어졌었죠.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보면은 강남에서 1억 8천이면은 분명히 나쁜 금액은 아닌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면 이제 용적률 100%밖에 안 되니까 크게 이제 높게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1층이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대신에 이제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장점이 무엇냐? 수익률이 이제 3.5% 정도 됐었다. 2억에 2,900만 원에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카페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임대평수 기준으로 해서 평당 임대료가 45만 원이어서 이게 조금 과하지 않냐. 다행히 5년 계약이어서 좀 오래 갈 수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임차인이 나가고 나면은 뭐 더 구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갔어요. 근데 뭐 막상 따지고 보니까 사실은 뭐 매년 2개월 정도 렌트프리를 이제 주기 때문에 뭐 2,900이 아니고 2,500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뭐 3.5%가 아니고 3%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왜냐면 분명히 비싸긴 하거든요. 이 가지상권, 그러니까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김나영 씨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여기 위치에 있는데, 이제 여기 말고 이 안쪽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1층 평균 이제 임대료가 임대 평수 기준에서 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메인으로 가는, 이면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면은 주로 한 40만 원, 그리고 대로변으로 나가면은 5, 60만 원 더 나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통임대로 맞춰졌는데 과연 이게 평당 45만 원 할 수 있는 자리냐? 왜냐면은 1층 임대료가 주로 3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2층, 3층 올라갈수록 임대 그 가격은 점점 작아지기 마련인데,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임대료를 높게 받는 건 굉장히 좋은데, 개인 명의를 매입했었을 단점이 세금이 조금 많이 나가게 됩니다. 대략 한 50%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그 뜻은 나머지로 또 이제 그 레버리지 효과를 본 거를 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정도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괜찮은 매입이었느냐, 이제 안 좋은 거였느냐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에 그만큼 오를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첫 번째, 4억으로 쓸 수 있을까? 4억으로 쓰기에는 너무 작죠, 사실.
연면적도 너무 작고, 그리고 4억으로 쓰려면은 사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4억 소유가 있긴 합니다. 강남대로 이 안쪽에 있는 블록에. 대신에 안쪽에 조금 큰 평수로 들어가야지 4억 쓸 수 있다는 거. 4억으로 쓸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뭐 두 번째, 신축을 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토지도 너무 사실 작고요. 옆에 필지랑 같이 해야 된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미지수니까. 안 그래도 이제 비싸게 들어갔는데, 신축까지 해서 나중에 신축가까지 더한 이제 가격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더 쉽지 않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리모델링인데, 뭐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 없어요. 이미 건물 자체가 자료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굳이 뭐 터치할 곳이 크게 없습니다. 물론 뭐 더 증축을 해서 올릴 수 있기는 할 텐데, 해당 건물이 연화조 벽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연화조의 단점이 증축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조 보강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건축사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쉽지 않은 이제 또 증축이 되기 때문에 거의 신축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겁니다. 지하도 더 팔 수 있는데, 지하도 파게 되면은 뭐 이거는 더 손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모델링도 불가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앞으로 전망도 없는데 이거는 나쁜 거 아니냐? 뭐 나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좋냐? 안 좋냐? 안 좋은 건 팩트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위치 다 안 보고,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을 수익률이 높긴 하지만 강남에서 3% 보기가 어려운 건 모두 다 아실 테니 이걸 감안해서라도 1억 8천에 주거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은 노를 할 겁니다. 근데 장점이 무엇이냐? 어떤 게 좋냐? 라고 했을 때는 일단 해당 건물보다 안쪽에 있는 건물들이 평균 시세가 한 1.2에서 1.3억 정도 됩니다. 안쪽에 이제 유동인구가 아예 없는 곳에 있는 게. 근데 해당 건물은 1억 8천인데 완전 해당 그 상권에 거의 메인 핵심 자리에 있거든요. 코너 건물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입지적인 곳에 따라서 건물 가격이 더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희소성. 그러니까 강남에서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을 찾는다고 보신다면 강남에 100억짜리 건물들이 시가 일단 말랐는데요. 시가 마르다 보니까 좋은 건물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 사이즈만한 거면은 좋은 거예요. 3% 하는 100억짜리 건물을 찾아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봐도 괜찮고 안쪽이 1.2, 1.3이니까 강남 통틀어서 100억 정도의 3% 정도 수익률 나는 건물 찾아와 라고 한다면은 이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뒤쪽이 1.2, 1.3이죠. 근데 앞쪽에도 이제 1.8도 있기도 한데요. 근데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또 강남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서 매매가 이루어져서 앞에 있는 건물들이 향후에 이제 2억 그리고 뭐 3억까지 매매가 된다면은 이 안쪽에 있는 건물도 그만큼 이제 오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라고 했는데 강남 평균 수익률이 한 1.8% 정도 되거든요. 모든 건물들을 합쳐서 거의 2% 정도로 맞춰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도 3%에서 2%로 낮추면은 그래도 뭐 지금 당장 뭐 물론 이제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수익률 2%를 맞춘다면 100억 중반대로 이제 다시 재매각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팔리겠죠. 팔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그릇된 판단이었다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입지적으로 보거나 향후에 강남은 한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안쪽에 있는 매물들이 1.23억에 있는 매물들이 소화가 된다거나 조금 더 올랐을 때는 지금 사신 1.8억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최고가를 찍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다 알다시피 모든 연예인분들이 건물에 매입할 때는 거의 그 지역 안에서 최고가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김나영 씨가 최고가를 찍고 들어간 것도 나쁘다고 선택할 수 없는 거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은 앞뒤 그리고 희소성,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김나영 씨 건물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봤고요. 추가적인 혹시 코멘트나 궁금한 게 있다면은 뭐 댓글 한번 써주시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는 다비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